자, 최근에 민주당 좌파들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특검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지난 총선 때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선전선동했고요.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차관이랑 통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먹혀. 이러니까 얘네들이 최근에 뭘 했냐면요. 이런 걸 했어요. JTBC 단독 보도입니다. 임성근이 모른다던 도이치 공범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대화 입수,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병대원 특검이 누구까지 거론하는 겁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까지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과거에 보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되게 재밌는 사안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시작을 JTBC가 첫 번째로 한 게 아니에요. 이 시작을 누가 먼저 했냐면요. 바로 민주당이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 6월 21일 날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을 단독으로 입법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재명의 변호사를 맡았던 박균택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질문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이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 입법 청문회 당시 박균택이 이와 관련돼서 임성근 사단장한테 물어봤고 그 이후에 JTBC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JTBC가 이런 단독 보도를 한 이후에 이걸 누가 받았냐? 또다시 민주당 서용교가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고요. 조국당 신장식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자, 뭔가 되게 손발이 맞아지는 것 같죠, 신규 여러분들? 전 여기서부터가 의심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좌파들의 보도를요, 그냥 타이틀만 보지 않고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제가 실제 이 JTBC의 단독 보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어떤 게 맹점인지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들려드리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이모 씨와 골프 친 적 없느냐? 여기서 등장한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은 이 씨를 비롯한 해병대 출신들이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 취재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JTBC 보도를 마치 들으면은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뭔가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자, 무엇이냐? 잘 보세요. 지금 실제 JTBC가 보도했었던 JTBC가 입수했다라는 이 해병대의 카톡 단체방입니다. 멋진 해병하고 5명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왜 이름을 다 가려놨어요? 왜 이름을 다 가려놨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JTBC 보도를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랑 골프 모임을 추진했고 그러한 단톡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름 다 가려놨어요? 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정말 임성근 사단장이랑 추진이 되었다라면 임성근 사단장 이름이 등장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 JTBC 보도에 따르면은 마치 임성근 사단장과 함께 골프 모임을 추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JTBC 공개한 카톡 내역을 보면 이름이 없어. 다 가려놨어. 임성근이란 사람도 없습니다. 전 여기서부터 굉장히 물음표가 던져졌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JTBC 조회수 73만 나왔어요. 73만. 사실상 좌파들은 다 본 거예요. 다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또 하나 이상했던 건 뭐냐면요. 이걸 다른 언론들이 메인 뉴스로 안 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JTBC가 이런 단독 보도했고 이걸 실제 누가 받아줬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최고위원 서용교가 받아주었고
조국 당의 신장식은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조회수가 몇 만이라고요? 73만이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다른 언론사들이 메인 뉴스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JTBC 몇 차례 보도했냐?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6월 25일입니다. 6월 52일을 기점으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보도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주는 곳이 어디냐? MBC밖에 없습니다. MBC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보도했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메인 뉴스로 다루는 곳은요, 이 나라에 JTBC와 MBC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메인 뉴스를 안 달아줘요. 자, 더 웃긴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JTBC, MBC를 생각하면 당연히 생각되는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한겨레와 경향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한겨레, 경향도 이걸 안 받아줘. 자, 무슨 얘기냐? 일단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돼서 보도 일체를 안 했어요. 보도 일체를 안 했습니다. 자, 더 웃긴 건 뭐냐면 한겨레는요, 이와 관련돼서 JTBC 보도가 아니라 그냥 야권의 목소리만 실어줬습니다. 야권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 자, 황운하가 이런 얘기 하더라. 라는 식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JTBC의 이러한 단톡방을 공개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JTBC가 이렇게 단톡방을 자신의 메인 뉴스에 걸었다고요. 근데 이걸요, 한겨레도 안 실어주고 경향도 안 실어준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되게 의문점을 느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 어쨌든 간에 좌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최초로 단독 보도했었던 JTBC마저도 지금은요, 보도를 안 해요. 이 보도가 언제 멈춰졌냐? 자, 지난 6월 25일날 단독 보도하고 지난 6월 27일로부터 보도를 안 해요. 이와 관련돼서 일체 거론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친구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아닌데, 얘네들이, 네? 한 개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편향된 언론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계속해서 물음표 던지는 게 편향된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독 보도까지 했고 실제 단톡방까지 거론됐는데 JTBC가 지난 6월 27일을 기점으로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와 관련돼가지고 기자회견 하나 걸렸습니다. 기자회견. 자,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임성근 골프 모임 보도가 야권의 제보 공작이다, 정원유착 의혹이 있다 라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좌파들이 일삼았던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좌파 정치인들이랑 그리고 편향된 언론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띄워가지고 이슈화 시켰던 거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걸 또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자, 실제 권선동 의원이 오늘 어떠한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강릉 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의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언론 사이에 정원 유착 의혹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그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 씨를 아느냐고 거듭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인 25일 JTBC는 이른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과 관련된 단톡방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사용된 2023년 5월 당시 단톡방에는 변호사 C씨가 등장합니다. JTBC 보도에는 변호사 C씨는 당시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라고 언급됩니다. 여기서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 이종호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해당 카톡 캡처본을 기획 제작하고 입법 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여진 각본을 주도하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됩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소위 대장사건 변호사 출신은 김동화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김규현 변호사가 의혹의 당사자라면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에 관여하고 이를 다시 보도하도록 이슈를 재확산하고 본인이 변호를 맡은 사건을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김규현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단톡방 보도를 언급하며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 그 연장선상에 팩트가 나온 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김규현 변호사는 뒤에서 제보자 노릇을 하고 앞에서는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실로 1인 다역의 공작이라고 할 만합니다. 해당 단톡방에는 임성근 사단장은 없었습니다. 골프 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이종호 씨와 임성근 사단장 사이에 친분관계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사건의 배우라도 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톡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가 맞다면 이는 제보 공작 사건이자 정원 유착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극적인 고 최상병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기억한 내용을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민주당이 다시 정쟁으로 활용하면서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운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관련 기사가 무려 110건이나 쏟아졌습니다. 대선 직전 김만배 신앙님의 조작 녹취록을 사전 기획한 언론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2의 김만배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친민주당 언론은 의혹을 함께 키워가며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쟁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김규현 변호사가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인지 혹은 제작에 관여했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에 해당 자료가 활용되었는지 청문회 직후 이루어진 단독 보도가 모두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도 촉구합니다.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 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보수정당은 거듭된 선거 공작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보수정당의 일이라면 이를 극복할 보관 역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저 역시 국민께서 유임한 권한을 다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선동 의원의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자, 권선동 의원의 기자회견 보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누굽니까? 바로 김규현이란 사람이에요. 김규현. 아마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김규현이란 사람이 누군지를 아실 거예요. 이미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최근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규현. 해병대 옷 입고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JTBC가 보도했던 그 단톡방 안에 이걸 누가 지금 제보했다라는 거예요? 김규현이 제보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걸 김규현이가 지금 만들어낸 공작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권선동 의원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규현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막상 해병대 옷을 입고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으로 뛰었다고요. 민주당이 키우자 서대문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검사 김규현. 실제 이렇게 사진까지 있습니다. 사진까지.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와 관련돼서 김규현이 입장 밝혀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도 입장 밝혀야 되고 이걸 보도했던 JTBC도 MBC도 입장 밝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권선동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방송했습니까? 이거 얘기했죠. 김어준의 방송. 그러니까 지난 6월 26일 날 김규현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돼 있는 것을 거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잡아낸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 김규현이 이런 주장을 한 게요, 이벤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디 가서도 했느냐? 바로 여기서 했어요. 김현정의 뉴슈쇼, 김규현 변호사, 최상병 특검 곱하기 김건희 특검 만난다. 이렇게 썼고요. 실제 새날이라는 유튜버에서도 해병대 수사 개입 사건 김건희 개입 정황도 있다라고 김규현이 직접 등장을 해서 방송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와 관련된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날짜예요. 날짜.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JTBC가 이러한 단독 보도를 한 게 언제라고요? 지난 6월 25일. 실제 그리고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질문을 한 게 언제라고요? 지난 입법청문회 당시 6월 21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김규현이 지금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했었던 이 김현정의 뉴스소의 방송. 이거는요, 언제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는 바로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그러니까 JTBC 보도보다 빨랐고요. 민주당이 입법청문회보다 빨랐던 겁니다. 무려 한 달도 이상 빠른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김규현이 입장 밝혀야죠.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실제 그 근거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김규현이 입장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쉽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진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겠습니까? 뭐겠어요? JTBC가 모자이크 까세요. 모자이크.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지금 권선동 의원이 얘기한 게 뭡니까? 이 카톡방 안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내가 제보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JTBC 모자이크 까면 되겠네. 모자이크. 네? 이건요, 김규현 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JTBC가 실제 자신의 단독 보도했었던 모자이크 까면 되는 거예요. 실제 이 단톡방 안에 김규현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까면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JTBC 못 까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까면 되느냐? 그럼 MBC가 까면 되겠네. MBC도 보도했잖아. 네? 그럼 제가 결정해드린 겁니다. MBC가 깔 겁니까? 아니면 JTBC 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까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단톡방 안에 모자이크 제거하고 그 안에 김규현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단톡방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 까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수사까지 이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자이크만 까면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들의 물음표에 우리가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좌파들에게 물음표를 던지자고요. 더 나아가 좌파들이 선전선동했었던 걸 뭐 하자고요? 역이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내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물음표를 한 개 던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JTBC가 단독 보도한 것, 다른 것도 아니고 누가 거론한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서용교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조국당의 신장식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 즉 이와 관련돼서 누가 팩트 체크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진실 여부 밝혀줘야 되겠어요? 당사자들이 밝혀줘야죠. 무엇보다 누가? 언론사인 JTBC와 MBC가. 왜냐? 언론사잖아요. 던져놓고 도망가면 언론사가 아니죠. 네? 이와 관련돼서 물음표를 던졌으면 그와 관련해서 마침표와 느낌표도 찍어주는 게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모자이크 까세요. 모자이크. 제가 오늘 뉴스 볼 겁니다. 까는지 안 까는지 계속 볼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과연 MBC와 JTBC가 물음표를 까는지 안 까는지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MBC랑 JTBC 이거 왜 안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김진표의 회고록. 이거 제가 물음표 던졌습니다. 3가지나 던졌어요. 실제 이와 관련해서 박홍근이 내가 김진표한테 들었고 태블릿 PC에 메모했다라고 말했고 이거 누가 공개했다고요? JTBC와 MBC가 딱 둘이서만 보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돼서 3가지 물음표 제가 던졌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김진표 회고록에는 2문장밖에 없는데 어떻게 박홍근 메모에는 2페이지나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박홍근 태블릿 PC 메모에 따르면 지금 좌파 언론, 좌파 준영이라 써있는데 정말 김진표가 박홍근한테 좌파 주장, 좌파 언론이라고 말했는지 알려달라. 세 번째, JTBC는 그 태블릿 날짜가 2022년 12월 6일인데 어떻게 MBC는 2022년 12월 5일이냐. 제가 3가지 던졌습니다. 이거 답변하세요. JTBC, MBC 이거 관련돼서 팩트체크 해야죠. 마침표 찍어야지. 보시는 것처럼 지금 JTBC, MBC가 마침표 찍어야 될 뉴스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언론사들은 이와 관련돼서 메인 언론에 실지 않았습니다. 딱 2곳. JTBC, MBC만 실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김진표 회고록, 박홍근 태블릿 PC 메모와 관련돼서도 이 진위 여부를 JTBC, MBC가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지금 JTBC 단독 보도했었던 해병대원 카톡방과 관련돼서도 JTBC가 이와 관련돼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언론사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언론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관련자들은 밝혀라. 간단하다. 뭐 하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자이크 까라는 겁니다. 모자이크 까세요. 이 안에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 안에 보여드렸던 이 김규현이 있는지 없는지 까면 되는 겁니다. 까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서 과연 깔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도 물음표 던질 수 있다고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무기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수십 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동훈 후보가 내놨던 해병대원 특검은요, 절대 대안이자 역발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권선동 의원의 기자회견 속에서 제가 굉장히 유심히 들었던 중에 하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전당대회 후보들한테 질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돼서 권선동 의원이 당권 주자들한테 어떤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울러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모든 후보자 여러분께도 촉구합니다.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단톡방 제보 공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보수정당은 거듭된 선거 공작이어야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보수정당의 일이더라면 이를 극복할 보관 역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저 역시 국민께서 유임한 권한을 다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당권 주자들이 함께 목소리 내달라는 거예요. 함권 목소리 내달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당권 주자들이 입장 밝혀야죠. 왜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가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목표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켜내자.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당권 주자들이 함께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과연 당권 주자들이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는지 안 내는지. 일단 지금 현 시간까지는요, 누구만 목소리 내느냐? 바로 원희룡 후보만 목소리 냈습니다. 이런데도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오늘 권선동 의원의 기자회견 실어준 거예요. 아직까지 다른 후보들은 이와 관련돼서 입장 밝힌 거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저는 계속해서 확인할 거예요. 자, 무엇보다 누굽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와 관련 입장 밝혀야죠. 왜냐? 대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제3자 특검제로 발의하는 게 대안이자 역발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닌 걸 맞다고 우겼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얘기하십니다. 손상되는 원희룡 지지하나 봐. 아니, 원희룡 후보가 페이스북 달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안 달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럼 제가 다른 후보들이 안 달았는데 달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제가 원희룡 후보가 안 달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세요? 네? 아니, 원희룡 후보가 페이스북을 달았어요. 그럼 제가 안 달았다고 그래요? 네? 원희룡 후보가 다른 후보들이 페이스북을 안 달았는데 제가 달았다 그럽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사람에 치중하지 마시라고요. 네? 이 사람이냐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 던졌잖아요. 누구한테? 좌파들한테. 그러면 누가 함께 목소리 내달라는 겁니까? 당권 주자들이 함께 목소리 내달라는 겁니다. 우리 깃발 아래 함께 들어와서 함께 목소리 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이냐 됩니까? 자, 무엇보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좌파들이 분명히 이번 해병대원 특검 관련돼서 양보하는 척 할 거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동훈 후보가 내놨던 제3자 특검안과 관련돼서 좌파들이 못 받을 거다. 이거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절대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지금 연기하고 있다. 어떤 연기? 양보하는 척 연기할 거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법률까지 보여드렸어요. 지난해 9월 달에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 올해 5월 달에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작년 9월 달은요, 원래 뭐가 써 있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써 있다고요. 그런데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즉 민주당, 조국당만 넣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일부러 저렇게 한 거다.
오히려 법안을 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이것이 타협이 되는 것처럼, 마치 한 발 양보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해병대원 특검을 망치 두들리게 만드는 게 저들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자, 오늘 조국이 얘기합니다. 양보하겠대요. 해병대원 특검 검사 비교섭단체 추적권 양보하겠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 제가 하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여러분들, 제발 우리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시다. 대안이 아니다, 역발상이 아닌 건요, 제발 아니라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당사자가 입장을 밝혀야죠. 당사자가 철회를 해야죠. 왜냐? 지금 당권 주자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으면요, 틀린 건 틀렸다라고 본인 인정하고 이와 관련 철회하는 것도요, 저는 정치인의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용기. 저는요, 한동훈 후보가 그러한 용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